네, 안녕하세요. 네, 렛츠 스위프트의 마지막 세션,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 생산성 고찰, 정시 퇴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뱅크에서 iOS 개발을 하고 있는 안정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통해 iOS 개발 생산성 저하의 원인 파악, 그리고 개인 및 프로젝트 전반적인 개선 방법에 공유합니다. 목차로는 iOS 개발의 병목 현상 분석, 도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 전체적인 개발 생산성 관점 접근 방식, 그리고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정시 퇴근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네. 만약에 못하고 계시다면은 왜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시 퇴근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잠깐 10초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OS 개발의 병목 현상 분석입니다. 조금 전에 떠올렸었던 요인 중에 외부 요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개발을 시작할 때 명확한 기획, 시나리오가 보통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도중에 기획, 시나리오 바뀌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기존에 작업했던 코드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변경이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디자인이 변경되면은 변경된 디자인을 파악하고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디자인에 맞춰 코드를 작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작업을 멈추고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한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면을 들어가서 변경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정했다가 버그가 또 발생하면은 우리가 또 많은 시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서버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앱이 오동작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별도의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서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상상 코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서버 작업이 완료돼가지고 앱을 들어갔을 때 뭔가 서버에서 변경사항이 생겨서 앱이 오동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코드 이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기존 코드를 유지 보수 진행도 합니다. 유지 보수를 한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그 코드를 작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 코드 누가 짰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좀 그런 적 많은데요.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에서 iOS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 제 과거 코드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과거 코드가 이제 많은 이유로 예상치 못한 동작을 수행하면 기존 작업을 중단하고 버그를 추적해서 고쳐야 하는데, 그러면 그 코드의 맥락을 이해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한 뒤 배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많은 시간이 사용되겠죠? 그리고 이슈를 처리하고 났으니까 다시 기존에 했던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작성했던 코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다시 이어서 진행하기는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발할 때 우리는 개발자로서 코드를 많이 작성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회의를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여러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고 그 사항을 팀원들에게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회의만 하다가 저녁 늦게 코드 작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 이상의 경험을 해보셨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은 일정 타협, 그 다음에 사전 공유 등을 통해서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은 여기서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부 요인으로 우리의 작업 환경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개발을 진행할 때 코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마 큰 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 뒤 빌드를 하면은 프로젝트 전체가 빌드하여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빌드가 오래 걸릴수록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 컴파일러에게 피드백 받는데 오래 걸립니다. 점점 그런 오래 걸릴수록 코드를 한참 작성한 뒤에 빌드를 하게 되니까 이제 악순환이 점점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 점점 작업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음으로는 실행 시간입니다. 앱을 실행하여 우리가 죄송합니다. 앱을 실행하여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예상대로 수행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업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고 홈화면에 들어가고 기타 등등의 많은 단계를 거친 뒤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앱을 한번 실행할 때는 신중하게 빌드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입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하거나 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빌드, 실행하여 올바르게 화면이 보여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은 테스트 주체가 사람이란 얘기합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모든 경우를 테스트했다고 또 보기도 어렵습니다. 테스트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기존 코드를 개선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발 부채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긴 피드백 사이클로 우리는 개발 동력을 잃어버려서 생산성이 낮은 상태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인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iOS 개발을 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코드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 실행해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출력되었을 때 아마도 재미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재밌게 개발하고 계신가요? 네. 신규 기능을 개발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A 화면, B 화면, C 화면을 만들고 A 화면에서 B 화면, B 화면에서 C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지식과 iOS 지식을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할 것이고 작성한 코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빌드를 수행하여 확인합니다. 만약에 빌드가 실패하더라도 에러 로그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정하고 빌드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빌드가 성공했다면 시뮬레이터 또는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한 결과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만약에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디버깅으로 한 줄 한 줄 코드로 확인하고 코드로 수정할 것입니다.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실행 및 동작 확인이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과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작업하는 화면은 대부분 서버에서 내려준 응답값 기반으로 내용을 채워넣습니다. 그러려면은 로그인을 하고 작업한 화면을 진입해야 응답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홈 화면을 진입한 뒤 A라는 화면을 들어가서 B 화면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과정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적으면 몇 번, 많으면 수십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계가 하나가 추가된 로그인 메뉴 진입하기 단계가 생겼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업하고 계시는 작업 과정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지? 라고 아마 조금은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어떻게 작업 환경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X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X코드에서 벗어난 개발 환경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중에서 뷰 계층 보기를 뷰 계층 보기를 확장하는 방법, 콘솔 로그를 확장하는 방법, 런타임 상에서 코드를 제어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할 리로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인 뷰 계층 보기를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엑스코드에서 디버그 뷰 하이라키라는 메뉴를 통해서 뷰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많이 보는 화면이죠. 왼쪽은 뷰의 계층 구조를 확인하고 가운데는 뷰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능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일 겁니다. 하지만 이 기능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일시 정지시키고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바로 되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은 에디터 화면이 뷰 디버깅 화면으로 바뀌는 등 우리의 개발 경험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개발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뷰 디버깅을 빠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엑스코드가 아닌 룩인, 리빌 등의 도구를 통해서 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들을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룩인을 사용하여 뷰를 디버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블의 프레임워크에 X값을 수정하면은 시뮬레이터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Y값을 수정하면은 바뀌고 그 다음 배경색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더도 설정할 수도 있고 보더 설정됐고 그 다음 텍스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뷰의 배경색도 바꿀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리빌입니다. 리빌도 룩인과 마찬가지로 뷰를 별도의 창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뷰의 속성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룩인은 오픈소스로 무료이고 리빌은 상용 소프트웨어지만 유료이지만 14회 무료 사용하니까 사용해 보셔도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뷰 관련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콘솔 로그 확장입니다. 우리는 프린트 로거를 사용하여 정보를 출력하면은 X코드의 콘솔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엑스코드 15에서는 로거의 레벨을 설정하고 출력하면은 해당 로거의 성격, 그 다음 위치, 정보들을 콘솔에서 확인하기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콘솔 로그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출력됩니다. OS 로그도 출력되기도 하고 오토 레이아웃이 깨졌을 때 로그도 출력되고 네트워크 요청, 응답 이런 값들도 출력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작은 콘솔 화면에 수많은 로그가 쉬지 않고 출력되고 있는 도중에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로그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펄스, 그 다음에 프록시맨 등의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주요 로그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펄스는 로그를 기록 관리하는 도구로 왼쪽과 같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시뮬레이터 또는 기기에서 로그를 보내면 기록을 남깁니다. 네트워크 로그도 남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어떻게 보냈고 리스판스도 어떻게 받았는지 매트릭, 컬 명령어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프록시맨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캡처 도구로 네트워크 중간에서 들여다봐 로그를 남기고 응답값을 수정할 수 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콘솔 로그 창에서 로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창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유효한 로그를 확인하여 개발 환경을 개선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런타임 코드 제어입니다. 우리는 LLDB를 이용하여 디버깅을 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하여 코드를 실행 중에 멈추도록 하고 각 변수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가 실행된 뒤라면은 디버깅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지역 변수로 만든 객체, 뷰를 다른 객체에 할당했는데 별도의 변수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얻을 수만 있다면 좀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메모리 주소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객체는 X코드의 디버그 메모리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또는 뷰 같은 경우는 X코드의 뷰 디버기 하이라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치즐, ILLDB 등을 이용하여 빠르게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뷰의 객체를 주소를 얻어서 동적으로 코드를 수행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포인트 옆에 있는 포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여기에서는 iOS에 관련된 명령어가 동작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라이벌 시스템 커널 다이나믹 라이벌에 현재 스택에 있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스레드 1번에서 이제 4번에서 13번 프레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게 된다면 코드가 전환되는데 여기에 어셈블리 코드의 최상단으로 올라가 보면 UR키 코어라고 보일 겁니다. 이 프레임은 LLDB의 iOS 관련된 코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콘솔 창을 올려서 치즐의 명령어를 이용하여 현재 뷰 컨트롤러에 프레젠트되어 쌓여진 계층을 출력하려고 합니다. pvc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뷰 컨트롤러가 프레젠트되어 쌓여진 계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주소를 얻을 수 있는데 피처 A 뷰 컨트롤러의 주소와 뷰 주소를 통해 배경색을 변경하고 한번 디스미스를 수행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에 시뮬레이터를 띄워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LLDB에서 UIKit을 사용할 수 있도록 po import UIKit 명령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unsafe bitcast를 활용하여 메모리 주소로부터 $뷰 변수를 생성합니다. po $뷰 명령을 수행하여 변수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했으니 그러면 뷰 변수의 배경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수의 백그라운드 컬러로 시스템 레드를 할당한 뒤 다시 그리드로 요청하면은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뷰 컨트롤러도 주소를 통해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뷰 컨트롤러 변수에 디스미스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평소대로 뷰 컨트롤러에 디스미스 함수를 호출하듯이 호출하고 다시 그리드 요청하고 디버깅 상태를 풀도록 컨티뉴 명령 내려주면은 A 화면이 닫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면을 닫는 버튼을 만들었는데 코드를 연결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앱을 종료하고 소스를 수정해서 빌드해서 다시 로그인을 하고 홈 화면에 들어와서 해당 화면에 진입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디버깅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좀 더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할 리로드입니다. 할 리로드는 코드를 변경하면 별도의 빌드, 재실행을 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의 해당 사항을 즉시 적용하여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위프트의 프리뷰가 별도의 작업 없이도 할 리로드가 되는 방법입니다. 프리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의존성을 최소화해야 되고 빌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그런 여러 작업들 때문에 프리뷰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프리뷰를 사용할 수 없거나 혹은 스위프트 UI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젝션 3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할 리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A라는 문자열을 제가 레츠 스위프트로 변경했더니 네, 오른쪽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 텍스트 색상을 블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네, 레이블 줄수를 제가 0으로 설정을 한 뒤에 그 다음 레츠 스위프트 2023으로 텍스트를 변경했습니다. 네. 한 리로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작업 환경을 구축한다면은 화면의 변경사항을 즉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빌드 및 재실행하는 횟수가 감소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개발 생산성 관점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얘기 들었던 등의 작업 환경의 최적화입니다. 개발자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피처 작업도 해야 되고 리팩토링도 해야 되고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은 코드 작성할 시간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했던 여러 도구 및 방법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빌드 및 실행으로 우리가 작업한 코드를 검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화면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헬로 월드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처음 배웠을 때 헬로 월드를 출력했을 때 당시에 생각해 볼게요. 이 화면은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적기 때문에 빌드가 빠르게 될 거고 빠르게 되니까 어플리케이션 실행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화면을 만들 때 로그인, 홈 기능 같은 홈 화면 같은 기능들의 코드가 필요할까요? 로그인, 홈에서는 A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지 A 기능에서는 로그인, 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기능과의 결합을 최소한을 하고 응집도를 높여야 됩니다. 응집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코드와 한 프로젝트에는 모든 코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코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응집도 높였다고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불리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별도의 모듈로 분리한다면 외부에 노출할 인터페이스를 정할 수 있게 되고 코드의 결합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모듈만 빌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빌드 시간이 매우 단축될 것입니다. 불리한 모듈만 이제 의존하는 데모 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데모 앱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한 코드의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드도 빠르고 데모 앱 통해서도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작 확인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10번, 50번, 100번 등의 이상의 피드백을 받고 코드를 수정하여 높은 품질의 결과물 및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테스트 작성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테스트 코드를 추가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실패를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뒤에 테스트를 수행하려고 한다면은 빌드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종종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듈로 분리된 코드는 빌드가 빠르기 때문에 빌드가 빠르고 데모 앱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그럼 테스트 코드 작성과 수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듈로 분리하는 방법은 직접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트위스트나 엑스코드 젠,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 코코아 팟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도구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환경,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if 카카오, KWC, 레츠 스위프트, 싱크 스위프트에서 발표된 세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시 퇴근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S코드 개발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S코드 프로젝트 파일을 우리가 제어하면 또 어떨까요? 코드를 작성한 후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정시 퇴근을 응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